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 제의 물량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매 제한 6개월, 그리고 대출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규제 지역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100% 추첨 양평역 한라 비발디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 양평역 한라 비발디를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작을 해봤고,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100% 추첨이 가능한 물량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장점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간단히 보시면 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아마 양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지역이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단독주택지, 그리고 많은 연예인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평에 지금 분양하는 물량이고, 세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1단지와 2단지로 나누어서 분양이 되고 동시 청약이 가능해요. 중복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 가깝고 이제 750세대이고, 2단지는 852세대. 그래서 총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세대가 넘는 적정 규모의 세대수라고 보여집니다.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으로 이루어지고 8개 동, 8개 동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평형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 74, 84, 98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100%의 추첨제 물량이 있는 부분이 이제 98제곱미터의 물량들이 85제곱미터의 초과 물량이기 때문에 이제 100% 추첨제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이 물량들도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입주 시기는 2023년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입지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본다면 이제 양평역에서 거리, 청량리역하고 상봉역의 거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양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수도권이긴 하지만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서울하고 도심권하고의 접근성이 그렇게 우수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김포에 있는 분양 물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지역이 규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권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권하고의 접근성은 멉니다. 하지만 이 양평역하고 그리고 이 한라 비발디하고의 거리가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 모두 역을 이제 도보권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긴 하지만 1단지가 역하고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평역을 이용했을 때 이 상봉역까지 가게 되면은 상봉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을 하게 되면 강남권으로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요.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적인 역이죠.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선들이 교차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인데, 여기 이제 GTX C 노선이 예정되어 있죠. 물론 먼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은 이 GTX C 노선이 완공되면은 이제 삼성역하고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도로 여건이 이제 송파하고의 도로 접근성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강남권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것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남한강을 끼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 남한 강변의 쾌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양평역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권하고의 접근성은 단점적인 부분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양평역하고의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이 남한 강을 끼고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 구시가지를 끼고 있어서 이 구시가지와 같이 연계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양평역 부분에 보면 이 인근에 이제 양평 센트럴파크 서밋이 분양을 했는데 486세대예요. 분양을 완료를 했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 수가 많지가 않고 커뮤니티의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양평역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이 센트럴 서밋하고는 양평역하고의 거리는 좀 다소 멀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커뮤니티의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평역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점수를 주고 싶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뷰라든가 자연 환경을 중시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평역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의 장점과 단점이 좀 있는데 그런 장단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목할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는 좋지 않지만 주목할 점이 100%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또한 8호제곱미터 초과가 아닌 그 이하의 물량들도 추첨제 물량이 60%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첨제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그래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전매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매 3개월 또는 입주를 하기 전까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전매가 안 되는 그런 조정 대상 물량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은 이 물량은 전매 6개월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매 6개월이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전매를 했을 때 프리미엄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입지가 좋고 그리고 개발 여건들로 인해서 이 아파트의 가치가 있을 때 이 전매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전매 6개월이라고 하지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러면 전매 6개월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 이 전매 6개월의 장점을 보고 무작정 청약하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전매 6개월 자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전매 6개월에 그러한 것을 환가 차익을 보고 청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 내가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최악의 조건들을 설정하고 청약 전략들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1단지와 2단지의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은 중복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물량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도 당첨자 발표일이 틀린 그런 아파트, A 아파트와 B 아파트가 청약을 하게 된다면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1단지와 2단지를 중복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 전매 제한 6개월입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전매 제한 6개월이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금이 없는데 계약금만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 만약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나 지금 이제 이사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전매 6개월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무조건 내가 전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겠다,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 투자를 할 때는 제가 20년을 투자를 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항상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원금을 지킬 수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불안정하고, 그리고 내가 자산을 많이 늘리지 못해서 불안정한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전매 6개월의 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내가 입주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는 전략을 반드시 짜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청약 조건, 장점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가면은 전매 6개월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의 청약 통장을 가져야 되죠. 지금 이제 1년이었지만은 이제 강화가 돼서 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양평역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 있어도
그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대상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만 가능하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하지만은 이 양평역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대원과 세대주가 같이 청약을 하게 되면은 당첨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두 개의 통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보유수 2주택 이상 보유 시 청약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2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의 1순위로 청약을 하지 못하지만 이 양평역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청약 신청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만큼 이 지역이 매력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주택자 분들이 이 양평역 한라 비발디에 청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양평역 한라 비발디의 어떻게 보면은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8호 이하 같은 경우에 추첨제 60%, 그리고 초과 같은 경우에는 100%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점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전망 카페와 테라스 카페가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망 테라스, 그래서 상위층, 최상층에서 이제 101동과 102동 최상층에서 이러한 2단지에는 전망 테라스, 그래서 남한강이 이렇게 실제로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감도로 본다면 남한강의 그 전망이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1단지도 전망 카페가 있기 때문에 이 남한강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평역에 스타벅스를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아내가 커피를 좋아해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남한강이 쫙 보입니다. 그럼 그 조망권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전망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조감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 카페, 테라스 카페가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저도 모르게 장점적인 부분을 너무 어필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단점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장점적인 부분과 단점적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전망이나 뷰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양평에 뷰가 가능한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리고 이런 전망 카페가 가능하다 그러면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프리패스 카드를 가지고 가가지고 입주민들이 그냥 노트북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것 같고, 양평이라고 하는 곳이 커뮤니티에 강점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 아니죠. 앞서 분양했던 양평 센트럴파크 서밋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강점이 있는 것들은 좀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단점도 있습니다. 조감도 역시 이제 강을 끼고 있는 이런 조감도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 만약에 전망이 가능한 아파트가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아파트에 만약에 당첨이 되고 조망이 가능하다면 그 프리미엄의 가치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의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양평이라고 하는 지역의 쾌적성과 아울러서 프리미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한라 비발디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파워가 아주 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좀 바뀌었어요. 바뀐 지는 꽤 됐습니다. 제가 브랜드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좀 고급스럽습니다. 조감도도 그렇고, 제가 백오 신도시인가요? 백오 신도시를 가면서 한라 비발디가 딱 이 마크가 있는 것을 딱 보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백오 신도시도 일부 뭐 줍줍 미계약 물량들이 있었던 그런 신도시지만은 지금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이제 1단지의 모습입니다. 1단지의 모습하고 2단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평역하고 가까운 게 1단지이기 때문에 1단지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대를 보면은 이제 98제곱미터가 가장 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 이 타입
그 평형이 가장 큰 타입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이 타입의 위치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뷰가 뻥뷰라 그러죠. 그냥 뻥 뚫려 있는 뷰이고 여기 뷰가 아무래도 남한강의 일부 조망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한강의 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쪽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규모가 크죠.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소공원이 예정되어 있고 이 공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의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공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책을 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이 단지에 이제 뭐 100m 구간에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구간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타입별로 한번 본다면 1단지와 2단지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타입의 신청을 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이제 청약 전략을 잘 짜야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청약 경쟁률이 넘사벽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핫한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들보다는 좀 덜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청약 전략을 잘 짜시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 A타입이고요. 1단지에 77세대, 그리고 2단지에 39세대, 많은 세대가 배정되어 있진 않네요. 여기에서 이제 당첨자를 발표하는 게 1단지를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단지가 당첨이 되면 2단지는 자동 탈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단지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 신청하시고 2단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면도를 보면은 4베이 구성이고요. 그리고 그 침실 1에 드레스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한쪽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파우더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이 굉장히 침실이가 커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안방하고 견조도 굉장히 커 보이고 침실 3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붙박이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그냥 혁신평면이라고 보여져요. 단점적인 부분은 팬트리가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알파룸 공간도 없고 하지만 구조 자체는 우수한 그런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59 B타입입니다. 이 B타입 같은 경우에는 1단지에 76세대 그리고 2단지에는 많은 세대가 배정이 되었네요. 154세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59 B타입의 경쟁이 좀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탑상형의 타워형이고 그리고 투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채광 측면에서 좀 나쁘고 환기 측면에서도 단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침실 1과 침실 2, 3이 있고요. 방은 대체적으로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드레스룸이 기역자로 꺾여 있고 파우더룸도 안방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환풍이 잘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현관에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이제 그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에 A타입의 구조보다는 그렇게 좋은 구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74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지에 147세대, 2단지에 155세대 두루두루 분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 1의 파우더룸 그리고 드레스룸도 양쪽에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74 타입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타입이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규모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거실 공간이나 이런 모든 공간들이 그렇게 좀 넓어 보이는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팬트리와 그리고 이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져요. 단점적인 부분은 알파룸이 없다는 그런 단점만 있을 뿐이지 팬트리 공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구조가 상당히 잘 빠진 그런 74 타입이라고 보여집니다. 84 A타입을 보게 된다면 1단지에 260세대 상당히 많습니다. 2단지에 310세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드레스룸을 본다면은 84 타입 치고는 작습니다. 드레스룸이 74 타입하고 같은 구조로 보여지고 그리고 파우더룸 같은 경우에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큰 모습이고 주방 팬트리가 있지만은 알파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74 타입과
제가 비교를 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 84 타입인데도 알파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가 아주 좋다고 보여지진 않지만은 84 타입의 양평에서 제공되는 구조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84A 타입의 이 주력 평형의 타입의 평면도 나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84B 타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지에 152세대 그리고 2단지에 156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구조가 탑상형이라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투베이로 구성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은 다 널찍하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디귿자이고 파우더룸 탑상형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한라 비발디 구조 측면에서는 좀 나빠 보입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도 있고 일부 작지만은 이 공간에도 팬트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탑상형 치고는 나쁘진 않지만은 이 구조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한라 비발디에서는 나쁘기 때문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84B 타입의 청약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0% 가점제인 98제곱미터를 보게 된다면 1단지 38세대, 2단지 38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까지 방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파우더룸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침실 3에는 침실 3은 굉장히 커 보이네요.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는 모습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평면 같은 경우에도 98 평면 치고는 아주 우수하다고 우수한 평면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혁신 평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구조로 잘 빠진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구조면 그래도 상위 10% 안에 들어오는 그런 평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침실 4도 그냥 그 알파룸 구조가 아니라 그냥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98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잘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양평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우선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청약의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대원도 가능하니까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6개월이고 취득세 중과 미적용입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중도금 전액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60%까지 가능하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70%까지 최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개인마다 틀리겠지만 자금 여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 분양 물량, 비규제 지역의 분양 물량이 청약 신청을 하시기에 장점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40%의 중도금 대출 LTV 적용을 받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규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추첨제도 8호제곱미터 이하는 60% 그리고 8호 초과 같은 경우에 양은 작지만은 100%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도 이 내용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3월 2일에 특별 공급 접수를 하고요. 4일에 1순위 접수 그리고 5일에 청약 2순위 접수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단지 발표가 11일에 있고요. 그리고 2단지 발표가 12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청약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그 청약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분양가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3억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평에서는 좀 높은 분양가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분양한 양평 센트럴파크 서밋 같은 경우와 비교한다면 평당 20-30만 원 이상 더 비쌉니다. 물론 역세권 그 역하고 더 가까운 아파트보다 이 아파트가 대단지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비싸게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 7천만 원 선 그리고 84제곱미터는 4억 초반 선 그리고 98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9,76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분양가는
비쌉니다. 양평에서 분양하는 분양 가격을 친다면 이 양평 같은 경우에 신규로 이제 입주하는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양평역 일대의 물량이 그렇게 많이 포진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양평역 일대에서 분양가는 비쌉니다. 높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는 가격은 저렴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수도권의 너무 외곽 지역이고 지하철역 그 전철역하고의 그 접근성은 좋기는 하지만 서울 도심권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그런 단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은 입지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많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약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단지와 2단지를 만약에 본다면 1단지가 좋아 보입니다. 1단지가 분양 가격이 2단지보다는 조금 다소 비쌉니다. 다소 조금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하지만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어떻게 보면 남한강의 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1단지가 또 역하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단지가 가치가 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2단지하고 1단지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가점이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물량이 좀 불안하다. 어떤 물량? 입지적인 측면에서 내가 청약을 할 건데 입지가 좀 너무 불안한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1단지의 평형이 좋은 타입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형이 좋았던 구성을 본다면 59 타입이 좋았죠. 그리고 74 타입, 그리고 84A 타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상형 구조를 뺀 B타입을 뺀 나머지 구조가 좋았고, 여기에서 이제 전면으로 구성이 된 것들이 제가 봤을 때 84A 타입이 전면에 이제 98 타입하고 같이 조망이 가능하게, 남한강에 어쩌면 조망이 가능하게 빠진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점이 좋으신 분들은 84A 타입도 괜찮을 것 같고, 이 59나 74 타입을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진을 할 때 59A나 74 타입이나 84A 타입의 1단지를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 물량들을 청약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98 타입 같은 경우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타입을 하셔도 좋겠죠. 하지만 세대수가 좀 작습니다. 제가 봤을 때 38세대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좀 작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청약 가점에 따라서 이쪽 84의 이하 물량들은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60%의 가점 그 청약 추천 물량이 있고, 98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의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단지가 먼저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점이 아주 낮다면 그래도 추첨제 물량이 있는 물량들 중에 세대가 좀 많은 물량들을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타입이 좋은 물량들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입지적인 측면이 그렇게 아주 우수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실거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B타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하셔도 될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입지적인 측면이 아주 우수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치적인, 미래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자연 환경이나 역하고의 거리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입주하는 신축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되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입지적인 측면에 열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거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남한강의 그러한 자연 쾌적성, 그리고 양평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단지에 공원이 조성된다는 거라든가, 그리고 전망 좋은 카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실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이 물량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양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평 자체에서 봤을 때 분양 가격은 비쌉니다, 여러분.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고, 다만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전매에 대한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황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거니까 한번 직접
그 청약을 하실 분들은 직접 임장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늘 제가 만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